남편이 30년간 숨겨온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옷장 깊숙이 숨겨진 그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아내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남편 옆에 서 있는 여자.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정은아. 결혼 전도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신혼여행 때였습니다. 아내는 앨범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후 3시. 수연은 남편 옷장을 정리하다가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옷 사이에 깊숙이 숨겨진 가죽 표지 앨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젊은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낯선 여자. 남편의 팔이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부시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정은아. 1994년 9월 15일,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9월. 그때는 신혼여행 때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아직도 거실 장식장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모두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웃는 얼굴이 매 페이지마다 수연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이 셋을 낳고 키우면서, 시부모님 뒷바라지를 하면서, 명절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앨범을 덮으려는 순간 마지막 페이지에서 편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받는 사람 없이 보내는 사람만 적혀 있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 정은에게. 수연은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수연은 앨범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동호가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앨범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동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이 앨범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숨겨왔다는 것을. 30년 동안.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수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동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1993년 가을. 동호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책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여자. 실루엣만 보였지만 동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기요. 여기 도서관 어디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동호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걸. 정은이었습니다. 국문과 2학년.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여자. 동호는 도서관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5분이 채 안 되는 거리였지만 동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매일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열흘이 지났을 때 정은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매일 여기 있네요. 책 좋아하세요?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책은 핑계였습니다. 정은을 보기 위해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첫 데이트는 학교 앞 분식집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동호는 정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설가가 꿈이라는 것.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머니 손에 컸다는 것. 외로움을 글로 달랬다는 것. 정은은 많이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동호는 그 슬픔을 지워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첫 키스는 벚꽃이 흩날리던 봄이었습니다. 캠퍼스 뒤편 작은 정원에서 정은의 머리카락에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동호가 그 꽃잎을 떼어주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동호는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아, 나 평생 너만 사랑할 것 같아. 정은은 대답 대신 동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동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정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어지럽다고 했고 가끔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동호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정은은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연금으로 겨우 학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아르바이트를 더 했습니다.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정은의 병원비를 모으기 위해. 그런데 11월 정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자. 동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동호는 알았습니다. 정은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동호가 아무리 불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연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대답해. 수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야? 동호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첫 번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정은이야. 동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난 여자야. 수연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때? 우리 결혼한 게 1994년이잖아. 이 사진은 결혼하고 나서 찍은 거야?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수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신혼여행 때 나 두고 이 여자 만나러 간 거야? 동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붙이지 못한 편지. 읽어봐. 동호가 편지를 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해. 넌 결혼한 남자였어. 신혼여행 때 다른 여자 만나러 갔다고. 그게 설명이 돼? 동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사업이 망했을 때도, 아들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도, 한 번도. 정은이가 죽어가고 있었어.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암 말기였어. 헤어지자고 한 것도 나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였어. 수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헤어지고 정은이가 다른 남자 만났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잊으려고 했어? 선 보고, 결혼하고. 동호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기억에서. 수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때 그 여자 만나러 간 거야? 정은이한테 연락이 왔어. 신혼여행 이틀째 날. 동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다음 주면 수술인데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대. 결혼한 거 알아? 미안해. 하지만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수연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동호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갔어. 신혼여행 3일째 당신이 잠든 사이에 새벽에 나가서 정은이를 만났어.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994년 9월 15일, 동호는 새벽 5시에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수연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정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방파제에 앉아서. 동호는 멀리서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사이에 정은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호를 보며 웃는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그 웃음. 왔어. 정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동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정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결혼한 거 알면서 부른 거? 동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때 왜 그냥 보내는지 모르겠어. 정은은 웃었습니다. 보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 볼 수 있었어. 동호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은아. 나 아직도 너 사랑해. 결혼했는데도 너밖에 생각 안 나. 어떻게 해야 해? 정은은 동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한 거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정은은 동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호야. 난 이제 얼마 못 살아. 의사가 길어야 2달이래? 동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 있어? 정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 잊어줘. 완전히. 아내 사랑하면서 살아.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동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돼야 해. 정은이 동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 대신 오래 살아줘. 행복하게.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정은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우리 사진 찍자. 마지막으로. 그날 하루 종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시장에서, 작은 카페에서. 정은은 계속 웃었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녁이 되어서 동호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은은 방파제까지 배웅했습니다. 안녕.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동호가 버스에 올라탔을 때 정은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죽어가는 여자였으니까 이해해달라고?
동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이야.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당신 밥 해주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 시간 동안 당신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야? 동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찻잔을 들었습니다. 수연이 아침에 남편을 위해 끓여둔 녹차였습니다. 그래서 뭐?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부탁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았어? 나랑 사는 게 행복이었어? 동호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찬물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미안해. 동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수연은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으면서? 결혼 첫날부터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당신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 있어? 동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처음에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야. 정은이 생각해서. 동호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어. 아이들이 태어나고 같이 힘든 일 겪으면서.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팠을 때 진짜 무서웠어. 잃을까봐. 그때 알았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동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무릎 꿇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동호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어. 숨기면 안 됐어. 수연은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 그냥 말해주면 안 됐어? 알았으면 적어도 이해라도 할 수 있었어. 동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서웠어. 당신이 떠날까봐. 또 혼자가 될까봐.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동호 옆에 두 사람 사이에 깨진 찻잔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 수연이 말했습니다. 읽어봐도 돼?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붙이지 못한 편지. 정은에게.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은아. 오늘 내 소식을 들었어. 내가 떠났다고. 난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숨을 쉬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화를 내야 하는지. 편지는 1994년 11월에 쓴 것이었습니다. 정은이 세상을 떠난 직후. 너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생각이 나. 밥을 먹으면 내가 좋아하던 떡볶이 생각이 나. 바다를 보면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그 방파제가 떠올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난 살아야 해. 내가 부탁했으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노력할게. 진심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게 내가 원한 거니까. 수연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동호가 말했습니다. 붙이지 못했어. 붙일 곳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어. 30년 동안. 수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30년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겠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혼자 들고 있기에.
동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 여러 번. 하지만 무서웠어. 당신이 날 미워할까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램프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미워해. 수연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너무 미워. 동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해도 해? 동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을 때 사랑한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라도 갔을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숨긴 건 용서 안 해. 30년 동안 혼자 들고 있으면서 나를 바보 만든 건? 그건 당신 잘못이야.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 잘못이야. 일주일 후. 수연과 동호는 속초에 있었습니다. 30년 전 정은과 동호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바닷가. 수연이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동호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힘들 수도 있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방파제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30년 전 정은이 앉았던 자리. 차가웠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수연은 품에 앨범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났어.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이가 저기 앉아 있었어. 해 뜰 때까지 기다렸대. 수연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동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연은 앨범을 열었습니다. 정은의 사진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 사람. 평생 당신 마음속에 있었잖아. 이제 보내줘.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필요해. 동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앞으로만 보자. 수연은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은이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동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만 간직해. 나머지는 바다에 보내자. 동호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아?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이야기 새로 쓰자. 숨기지 말고. 동호는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앨범에서 사진들이 날아갔습니다. 바다 위로. 하늘 위로. 정은아. 잘 가. 동호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연과 동호는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자. 수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내가 해줄게. 두 사람은 천천히 방파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30년의 비밀이 끝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30년이 시작되는 아침이기도 했습니다.